공마님, 네. 공마님이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이 됐어요. 그러면 신청하실 겁니까? 아니, 그럼요. 지금 어려운데 빨리빨리 신청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지금 받아서 제가 살 길을 궁리를 해야죠. 그런데 그 대상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몇 프로 정도 신청을 하실 것 같아요? 한 90%? 그런데 실상은 3분의 1밖에 신청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3분의 2가 대상인데도 지금 신청을 안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KBS 뉴스를 보다가 이 자료를 얻게 됐습니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입니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73만 명인데요. 그중 48만 명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66% 정도 되더라고요. 와, 이건 진짜 놀랍네요. 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왜 신청을 안 할까요? 첫 번째는 몰라서 신청 안 하시는 분들이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른다는 게 내가 지금 기초수급 대상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모른다는 걸까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제도에 대해서 모르셔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고요. 내가 신청을 해도 나는 대상이 안 될 거야. 스스로. 미리.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도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인은 대상자인데 네. 대상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고요. 두 번째는 제도 자체를 모르신다는 거죠. 진짜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 첫 번째는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것이 더 안타깝습니다. 네. 뭔가요? 뭔가 잘못 생각하셔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분들이 신청 안 하신 분들 중에서 한 30% 정도. 아니, 근데 스스로 이제 나는 잘할 수 있다. 이것도 좋아요. 근데 네. 일단 받은 건 받고, 그러고서 내가 잘하면 더 좋잖아요. 아니, 받아서 자식들 줘도 되고.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게 좀 의아하고,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걸 받는 게 남한테 피해가 간다. 네. 내지는 뭐, 이 도리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려 있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우시면 사실은 뭐 자식들한테도 도움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못 받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러면 결국은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의 어떤 혜택은 안 받으면서 자식들 뼈골 빠지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귀찮아서. 헐. 의외로 또 이분들이 귀찮아서 쉽게 이야기하면은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도 귀찮고 두렵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어요. 네. 네. 제가 이 내용을 가져온 이유가 우리 시청자 어르신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가져왔습니다. 공빠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몰라서, 생각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 세 번째, 귀찮아서. 네. 각각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몰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나이 들어서도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한테 필요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의원에서 한 24년 근무를 하면서 저희 한의원에는 일반 보험 환자들도 오시고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 어르신들도 오시거든요. 저희는 의료급여 대상자라고 하는데 1종도 있고 2종도 있고 일반 어르신들보다 제 느낌으로는 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어르신들이 훨씬 더 뭐랄까 지혜롭고 그러시다는 느낌을 받아요. 옷도 더 깨끗하게 입으시고 그래서 본인이 대상자임을 알고 가서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고 사시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분은 대상자가 딱 맞을 것 같은데 또 일반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은 신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형편상 봐서 이렇게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책만 보는 게 공부가 아니라 나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주변에서 대상이신 분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자녀분들이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이렇게 생활비나 용돈 드리는 것도 뭐 효도가 되겠지만 잘 살펴보면 부모님이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자식들과 다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상이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가장 혜택이 큰 생계급여 대상자 말고 나머지는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재산이나 소득이 있더라도 부모랑은 독립돼서 선정되게 되어 있거든요. 예전 생각하고 신청 안 하셔서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해마다 신청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신청했다가 안 됐어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자존심 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 기초수급 받는 분도 저희 지인이었는데 안 될 거라고 막 하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알려드려가지고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좀 알려드리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본인이 이제 생각을 잘못하셔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나이 들수록 사실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자기 고집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사는 사람들은 의외로 생각이 유연하거든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사셨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꼭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사실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을 좀 유연하게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약간 좀 착한 사람 콤플렉스? 이런 네. 거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조금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내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들한테 피해를 끼치죠, 오히려.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고요.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든 안 받든 상관이 없이 피해를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대로 드실 거 못 드시고 입을 거 못 드시고 겨울이 추운데 따뜻하게 못 살고 이런 것 자체가 자녀들이 도움을 못 줄 경우에는 걱정하는 거죠. 더 걱정을 끼치는 그럼요. 거잖아요. 왜 나라에서 정당하게 자격이 돼서 도와주겠다는 걸 거부를 하는지, 그건 자기 권리를 내팽개치는 거잖아요. 그건 저는 착한 사람이 절대 아니고 멍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기 고집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신청하는 게 나라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안 하시는 것이 저는 더 나라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사시다가 병이 더 일찍 와가지고 그렇죠. 요양원에 들어가신다든지 병원에 더 계신다고 하면 나라에서는 그런 요양비나 의료비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나라에 피해를 끼치는 거죠. 오히려 더 큰 금액을 소비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본인이 해당되시면 신청하시는 게 나라에 충성하는 길이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3분의 1이 자기는 대상자이면서 다른 사람 도와줘라, 나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청을 안 하신 분들 중에서 3분의 1이 그렇다는 게 그렇죠. 자기 고집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뭔가 귀찮거나 행정적으로 좀 하는 게 두려워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막연히 두려워서 신청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본인 신분증 들고 잘 모르시면 주민센터 그냥 가시면 다 도와주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번 해보면 그냥 쉬운 일인데 안 하고 이렇게 막 어떡하지 하고 포기하시고 이러면은 진짜 어려운 일같이 느껴져요.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자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한 장만 들고 가면 됩니다. 도장은 그냥 사인하시면 되거든요. 필요한 서류는 거기에서 다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전하고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군림하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봉사하는 거죠. 네. 그리고 도와드리는 거고 이렇게 다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네. 다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드실수록 뭔가가 두려워요. 뭔가를 하기가 두렵고 또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점점 더 안 해본 거잖아요. 뭐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 내기가 두려우셔서 그러시는데 진짜 별게 아니거든요. 본인의 그런 권리를 찾으셔서 그게 이제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내 자식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간혹 쪽방촌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희가 지난번 시흥 은계지구 가서 만난 어르신들, 그분들 보면서 진짜 미소가 항상 머금고 있으면서 항상 행복하다, 여기가 천국이다 이러시잖아요. 입이 귀에 걸렸다 막 네. 이러시고 참 그분도 수급 대상자였던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그때도 뭐 30만 원, 그다음에 또 주거급여로 한 20만 네. 원에서 50만 원 정도 받으셔서 네. 한 달에 그 비용으로 알뜰 실버타운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살고 계셨잖아요. 네. 저는 그분의 미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우아하시고 당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행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그때 알뜰 실버타운 갔다 와서 굉장히 마음이 훈훈하고 제가 아주 감동이었잖아요. 며칠 갔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최소한 한 50만 원 정도는 웬만하신 분들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금액이냐면 기초연금으로 일단 한 30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올해 올라서 한 3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꽤 많으셔요. 생계급여는 좀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대상자는 웬만하면 되거든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면 서울 기준으로는 한 20만 원이 넘고요.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한 17만 원 이상, 시골 지역 같은 경우도 그 정도 주거급여 비용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 비용으로 월세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한 달에 50만 원이면 사실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네. 우리가 주택연금 들어봐봐요. 2억은 들어야, 그럼요. 네, 한 1억 7천짜리는 들어야 우리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말 큰 돈인데 아깝잖아요. 네. 꼭 권리를 찾으셔야죠. 저희 공빠TV와 함께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노후의 살집, 저희가 실버타운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고령자 복지주택과 여러 가지 공공임대주택, 노후에는 괜찮은 살집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깨끗한 새 아파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주거급여 이 정도 금액만으로도 최저 생활이 가능하고요. 폼 있게 사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들 용기 잃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조금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